성성애를 나타낸 겁니다. 마라는 룸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건데 상당히 많은 우리들의 어머님의 마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고 오늘 부지하고도 잘 어울려 PT 배경음악을 깔아봤습니다. 그쪽에 잘 안 보이시겠네요. 저는 조계종 출가 상담사 수행을 보고 있고요. 오늘 조계사 어머니 그리고 아벨 스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처럼 여기서 백일기도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는 부처님의 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는 이제 출가 상담사 수행을 보고 있고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지지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행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불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행복의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천장 수행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누님이 저는 5이세요. 그리고 이제 막내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기원했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 아들이 뭔지 그렇게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을 원하셨는데 이 절에서 조계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잘 하셨고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스님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창에서 이 조계사로 올라오는 길이 참 가을 하늘이 참 좋잖아요. 일요일 때마다 모치께서 저와 또 동네 아이들 손붙잡고 절에 들여오곤 하셨거든요. 그때의 느낌이 막 이제 중첩이 되어지면서 묘한 감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울컥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신임 생활을 하기 직전에 이제 행자 때 일이었는데요. 참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어가지고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고향도 서울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군 생활도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성적 성격에 출가할 무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은사스님 모시고 수행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내는 중에 은산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수불은자의 내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역시 고인이셔가지고 저를 잘 알아보시고 하늘 잘 숨어서 정신 열심히 하라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불명이 은산의 뜻이 아느냐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쁜 나머지 한술 더 떠가지고 내 스님 도일 때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시면서요. 아무나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산에서 마음이 고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것이 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를 쫓지 말라고요. 오히려 도는 거작거리에서도 고요한 마음자리를 알고 쓰는 것. 이게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는 저의 그 내성적 성격의 저의 그 산중생활에 대한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승려 교육 제도에 의해서 기본 교육기관에 어느 한 군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를 또 어느 스님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반대로 막 하셔가지고 동대를 벌여가지고 이제 도심지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죠. 그러면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도심지 생활하면서 이 시끄러운 곳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가 무엇일까를 찾아 들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감을 잡게 돼요. 그리고 행자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은사스님 접견실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꿀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수건으로 잡아가지고 내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임을 처음 알려주시는 때에 가르치심이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창호지에 달라붙어 있는 벌들을 보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봐라. 창호지에 달라붙어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벌들은 나가려고 달라붙은 거잖아요. 달라붙어서 열심히 이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가르치시면서 봐라. 얘들 나갈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못 나가요. 근데 꿀벌은 창호지에 달라붙어서 나가려고 해요. 그걸 가르치시면서 이게 중생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수준 낮은, 저도 중생이었어요. 수준 낮은. 그래서 수준 높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발못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꿀벌처럼 애 많이 쓰는 동물도 없잖아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호지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안 되죠. 이거 하나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걸 찾죠. 그렇겠죠? 네. 이제 그런 가르치심을 주셔서 이게 중생이라는 길을 모르는 것이지 수준 차이로 볼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는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디론가 들어왔는데 이 꿀벌들은 창호지에 달라붙어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꿀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자리에서 만족하던가요? 네, 또요. 방법이 뭘까요? 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문 열리면요. 네, 문이 안 열린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꿀을 발라줘요? 어디다, 바깥에 나가요? 문이 열려야지 나가죠. 문이 안 열립니다. 네, 사람 어떻게 달라붙어서 나간다고요? 네. 자,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딱 하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들어온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들어온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왔잖아요. 여기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왜 태어났죠? 모르겠죠? 바로 우리들 얘기였어요, 이게요. 왜 태어나는 줄 안다고 한다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태어나는 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이 노력들이 창호지에 달라붙은 노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에도 그 확률은 좀 많이 줄었죠. 창호지에 달라붙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은 많이 줄었죠.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왜 태어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드디어 이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어서 절에 와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랍니다. 절에 와서. 또 잠깐 이제 행복한 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 태어나서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온 길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이름 이전의 나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게 진짜 나잖아요. 이름을 갖기 이전에. 그렇죠?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영이라고 치죠. 영이요? 영이라는 분이 한 10분 계세요. 제가 알고는 영이를 욕을 하는 겁니다. 이놈의 영이란 말이야. 그거는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영이를 욕을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영이라는 분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분을 욕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름을 나라고 여겼고요. 내가 어떻다라고 여기는 걸 나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그것 이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전의 것으로 찾아가서 그 이전의 나를 발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어디론가 들어왔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었으나 그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라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 이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연하게 거창에 모여서 같이들 정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모이는 분들의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을 하나 새로 짓게 됐어요. 같이 혼자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인의 물건이 아니니까 공적인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겠게 종단에 등록을 하는데 종단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이름을 달래요. 이름을. 곤란해졌죠. 네, 이제 이름을 나라고 여기듯이 또 이 절을 다니게 되면 이게 나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아주 곤란해졌어요. 이름을 버리려고 했는데 이름을 또 하나 만들게 돼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이거든요. 행복. 그 행복을 찾는 곳이 절이기도 하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용사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름 아닌 이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행복한 절. 어떻게 해서 이름이 없어진 건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조계사는 행복한 절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름 없애는 절의 목적으로 이름이 지어진 절이 행복한 절입니다. 네, 많이 썼죠? 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볍게 생각해도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진실만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진실이란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느 때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움직여요.
당연히 이거 평평하다. 말하자면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이 움직이기에 땅은 평평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이걸 잘 관찰한 겁니다. 이 회사 잘 관찰해 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따져보니까 맞아요. 지구가 또 돌고 있고 그렇게 해도 둥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역사를 아시겠지만은 이걸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죠.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뭐 화형시키려고도 했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을 막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지구는 둥글죠. 그런 식의 조금도 이상적이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의 나는 이제 세상의 발달에 의해서 에고라고 칭합니다. 그 에고는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을 일찌감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데 모든 경험의 핵심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나잖아. 그 괴로움의 원인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도 그 괴로움의 원인인 나가 있으면서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하는 관점에서는 찌꺼기가 남았을 거예요. 찌꺼기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괴로움의 고통들에 대해. 이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주장하신 바가 아니고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듯이 사실을 발견하신 거예요. 사실을. 이렇게 한번 짚어볼까요? 저도 이제 조계사에서 100일 기도를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수태의 과정은 어머님의 난장, 아버님의 정장, 요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거 말고는 섞인 게 없죠. 네, 누구 말고 섞인 게 없어요. 딱 고개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어머님의 난장, 아버님의 정장. 그럼 이건 누굴 걸까요? 누구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두고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건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임을 지금 공감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찌하다 보니까는 이 나라는 관점을 실제하지 않는 관점을 갖게 되어가지고요. 그것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괴로움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남아시아에는요, 그 피그몽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피그몽. 그 과일은 그 새콤하면서도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주먹보다 좀 커요. 네, 그리고 좀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따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그려지셨죠. 네, 근데 없는 과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와 같은 에고라 이 말이지. 실제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려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에고라 이 말이. 그래서도 내가 여기는 것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여겨서 그렇게 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실 막 시작이 되어지게 됐어요. 뭐냐면요, 나라는 에고라는 인식을 갖게 됐더니 너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대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립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 대립에 의해 가지고 요즘 이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 뭐 피자 사드릴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리고 실제예요.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유일해요. 실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뭘까요? 네? 죽음이요. 네, 또요. 네? 육이요? 몸이요? 노. 또요. 죽음이요? 숨이요? 호. 또요. 어떤 것도 항상할 수 없다. 네, 또요. 네. 네? 불변이요. 네. 좋습니다. 네. 자체가 뭐라고요? 환상이라고요? 네. 일단은, 조금씩 빗나갔습니다. 진짜 사드리고 싶은데. 뭘까요? 네? 공이요. 네, 호흡이라고 하셨고요. 네, 비슷하게는 맞아요. 비슷하게 맞는데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고요. 뭘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이걸로 밤새면 참 재밌는데 그럴까요? 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실제라고 했기 때문에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라고 그랬고 실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이 듣지 말고 보세요. 듣지 말고. 왜 보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순간은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말고는 없죠. 지금 이 순간과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죠. 네.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은 분리된 게 없이 없었어요. 우리가 에고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서부터 분리라는 착각에 빠졌다 이 말이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라 그랬잖아요. 실제. 이것 아니고는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건 아니고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떠오르죠. 떠오르긴 떠올라요. 어디서 떠오르죠? 실제에서 떠올라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사실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지 않았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짚어봤더니요. 그리고 이거는 왜 어렵지 않냐면은 늘 있었던 거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지금 이 순간과 함께 하지 이 순간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걸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네. 찾으러 어디로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은산이었던 거였어요. 네. 하마터면 산으로 찾아갈 뻔했어요. 찾으러. 이걸 아시면은 저를 이렇게 이끌어 내주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그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말을 잘 들은 요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제가 고집 부리고 산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따랐어요. 제가 내성적이어서 산속에 있는 걸 더 좋아했지만 반대로 이제 도심지에 있는 걸 불편해했지만 그 가르침을 따랐단 말입니다. 불편하지만 그 결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요? 네. 따로이 무언가를 찾는 마음가짐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얘기는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 했더니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던가요? 쫓기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등등이 경험되어지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것 이외에 있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을 내면은 착각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마음을 안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도 필요하고 이런 마음들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고 다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참어지에 달라붙는 마음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히 분리의식으로 들어가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분리된 의식으로 또는 착각의식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저도 역시 산속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할 뻔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디나 다 있잖아요. 어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똑같죠. 조금도 차등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평등인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고 이와 같은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서 내가 쓰는 마음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일 뿐이어가지고요. 모르면은 에고의 마음을 쓰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안다면은 걸림없는 마음을 쓰면서 이 순간을 늘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 현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한 측면의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알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최근에 AI 2027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 발달 속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2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제목으로 자리 잡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죠. 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된답니다.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듯이 발달 속도가 어느 정도씩이 아니고요. 지금도 벌써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기점을 해서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이 무렵 때부터는 거의 인간과 같답니다. 거의 뭘 시키거나 뭐 명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기의 상태하고 너무나 똑같답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요것도 먼저 할게요. 요즘에 이제 AI라고도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이제 더 많이 쓰여지게 될 용어가 AGI라고 합니다. 이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요.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명령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관여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 스스로 뭐 상황들을 알아가지고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의 상태들을 이제 AGI를 하게 된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2030년도 무렵에 자칫하면은 인간은 이제 멸종당할 수가 있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그 원인이 그것이겠지만요. 갈등이죠, 갈등. 대립과 갈등. 너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인공지능하고 사이에서 벌어진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제어하려고 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배워서 그런지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30년도 무렵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간을 싹 제거해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물론 긍정적 시나리오의 한 맥락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더라도 그걸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드는 멸종당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의 시나리오의 각본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일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분리의식이라는 거예요. 원화적 관점, 내부적 관점. 이것이 인공지능에 적용되어졌을 경우에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에 의해 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싹 없애버리게 된다.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심각하게 다가오십니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단 이제 맞부터 본 거예요. 서로. 그럼 부딪힌 거죠, 이제.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나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부딪히면서의 내용적인 면으로 옳다 그르다를 서로 주장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이건 경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옳다 그랬구나. 저 사람도 저러한 관점에서 저러한 내용으로 옳다 그런 것이구나. 이거는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졌고 저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혀가면서 이 경계심을 내려놓는 삶을 향해 간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 경계심을 다 내려놓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증명이 돼요. 경계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다 내 집이라는 얘기. 그렇죠.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 서울에 입성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봐야 시경이. 근데 이제 뭐 25평의 살림살이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가구가 모였을 경우에 몇 평을 누리게 될까요? 100평을 누려요, 100평. 단순하게 이렇게만 계산해 보더라도 이 경계를 해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좋은 삶이지, 이게 내가 피해를 보는 삶이라는 관점으로만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경계의 특성을 또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 허공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좌측과 우측이 생기죠. 좌측과 우측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갈랐죠. 좌측과 우측을 갈랐죠. 선을 잘 보세요. 이 선은 또다시 좌측과 우측을 통합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선을 좌측 거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측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은 경계는 사실은 또 통합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리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분리적 관점으로만 여긴 거예요. 통합의 관점이란 뭐냐면은 각자가 다른 점들을 인정한다는 거죠. 좌측으로 여겨지고 우측으로 여겨지는 건 다르잖아요. 이거 통합의 관점이니까요. 대립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저 사람은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통합되어지는 거죠. 이게 또 경계의 성질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분리의 성질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측면. 그래가지고는 100평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25평에서만 살다가 그냥 가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침범당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침범하신 분들이 정당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확보하겠답시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 주면 팔립니다. 달란트를 주겠다고.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도 이것이 실제였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위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류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임이 출가 상담사 소임이다 보니까요, 이제 출가자들 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출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가자들이 많이 감소해가지고 출가자들을 어떻게 또 양성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모친께서 저를 있게끔 하시고 스님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역할자들이 끊임없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또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15년이 넘도록 이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크게 확대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이유모를 불교에 대한 붐이 일어났어요. 이유모를. 그리고 2년 전부터 출가 상담사 부스가 불교 강남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작년에 그러한 인연들을 떠올리면서 좀 잘 맞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어요. 이게 이제 출가 시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거였어요. 이거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굉장하죠. 디자인도 인공지능이 했어요. 머리카락 보시면은 그렇게 양머리가 없죠.
반만 출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서 별명이 반가예요, 반가. 네,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씨앗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출가 씨앗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모양을 씨앗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 박람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출가의 씨앗을 좀 심어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예요. 188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그때 이 출가 씨앗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참여했죠. 51%. 이건 뭐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호응에 이어서 올해는 좀 세계적으로 좀 자료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좀 양해하에 구해냈습니다. 연령대들을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알고 싶어서 조사했더니 51%가 나왔는데요. 이게 누구냐면요, 20대예요. 20대. 너무 놀랍죠? 20대가 이렇게 불교에 대한 큰 호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님들이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뭔지 모르지. 종교를 초월해서들 경험을 많이 했어요. 타종교인들도 이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이 젊은이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크게 느꼈죠. 그리고 30대가 29%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20, 30대가 다 차지했답니다. 여기 출가 상담 부스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가능했던 일이죠. 1885명이 체험을 했어요. 이 참가자 후기를 좀 읽어드리자면요, 불교라고 하면 보통 정적이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출가 상담 부스에서 불교에 대한 흥미를 느꼈어요. 머리를 자르고 법명을 받는 것이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머리카락 몇 가닥인데도 진짜 스님 되려고 삭발하는 것처럼 너무 긴장했어요. 눈물도 나고 끝나고 나니 후련하고 뭔가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도요. 삭발 절차가 건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또 이를 수료했다는 씨앗 증서와 핑도 주고요. 진짜 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박람회는 특수한 장소이고 스쳐 지나가는 장소이잖아요. 그 장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출가의 씨앗을 빠르게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도 시간이 부족하기에 이 QR코드를 먼저 여기저기다 붙여놨어요. 이거부터 들어가서 보고 뭐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걸 찍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찍어보시면 재밌으시죠. 사진기 켜시면은 이게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내용을 또 보여드릴게요. 출가란 상비가 첫 번째이고 5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하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3기와 5개를 어렵지 않게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MZ세대들에게 아주 쉽게 이 참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껍질은 다 빼버리고 그런 표현들을 찾아내자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겁니다. 선보의 부처님은 인생 레전드 멘탈 마스터랍니다. 종교색이 전혀 없죠. 네, 그러면서도 우리들 입장에서 이분을 의지할 만하네 라고 여겨지는 표현들이었어요. 인생 레전드 멘탈 마스터,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슈퍼 멘토, 의지할 만하죠. 그리고 겉보, 가르침은 인생 치트키 정리지, 이런 표현들. 승보는 프로파일링, 말하자면 문제들을 파고 들어서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멘탈 헬퍼즈. 이렇게 풀이를 했더니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삼고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충분히 의지할 만하지, 이런 마음들이 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고에 의지하면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답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롤러코스터에서 균형 잡힌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찐 핵심템이다. 삼기가 충분히 의지할 만하다, 이런 마음들이 나게끔 유도를 했고요. 5개에 대한 풀이도 아주 재밌습니다. 탈생하지 말라면 살려줘. 모기도 가죽 있다. 훔치지 마. 남의 건 그냥 남의 거야. 바람 금지. 멀티태스킹을 일할 때만. 음행하지 말라에 대한 기호를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바람 금지. 멀티태스킹을 일할 때만. 불아웃. 믿음은 한 방에 깨진다. 술도 인생도 깨어 있어야 재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더니 가벼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3기와 5기를 받아들이고 이 삭발 의식으로 이제 돌입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3기와 5기를 앱을 통해서 살펴보고 동의한 사람들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동의하고 이제 삭발 시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출가 상담가 스님이 3분밖에 안 계시고 여기에 신도국에 계시는 스님이신 것 같은데 회원 스님도 출가 상담가 스님이시거든요. 3명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른 스님을 이렇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았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큰 감동을 받았죠. 너무 진지했거든요. 젊은이들도 특히나 그랬고요. 뭔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느낌들로 눈물 짓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머리카락을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불교박람회 가시면은 또 만나게 될 공예가인데요. 서군 공방이라고 있습니다. 서군 공방. 그분이 아주 남다른 인등을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분을 찾아가서 머리카락을 보관할 보관대를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걸 만들어줬어요.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해서 사찰에다 이제 모시게끔 이제 할 것이고, 그 인연으로 이 체험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계기로 저를 자꾸 찾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스님과의 그런 타담을 원한다면은 또 스님께서 응해주시면서 점점 진정한 길을 좀 이끌어 주시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걸 제작해 주셨는데, 마침 또 서공공방의 작가님의 친척분 한 분이 스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또 참 고맙게 이 마음을 그대로 잘 받아주셔서 팀별을 이루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 조계사에도 인연이 닿으면은 좀 여기다 모셔놓고 그 젊은이들이,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또 불심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좀 크게 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후원회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 마야 부인을 결성을 했고, 이 마야 부인의 마음은 바로 저를 있게끔 만든 모친의 마음이 아닐까. 어릴 적에 저에게 사랑을 건네주시면서 이러한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앞으로 네가 또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스님이 돼서 사랑이 부족해 아래에 빠져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랑을 충분히 잘 받아서 널리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참 묘하게도 그 말씀 한마디인데 10번 안아주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것에 또 이제 가르침을 잘 따라서 지금 이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또 많은 출가자들이 있게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결성되어진 마야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 지극한 그 마음이 어떤 수행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년간 이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야 부인을 결성을 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스님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음들이 나신다고 한다면 동참하셔가지고 더 많은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는 어머니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부터